7월 5일 소풍 가는 길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밤새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자다가 빗소리에 잠깐 깼다가 자다가 빗소리에 잠시 깼다가 그러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새벽 5시 잠도 안 오고 해서 그냥 한번 새벽 5시에 깨서 다양한 소리가 들리네. 새벽 5시에 깨서 양재동고시장 가서 백합을 좀 샀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조금 정리를 하고 다시 출근길에 나서네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방송을 2번을 하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마가 좀 장마답게 오려나 봐요. 물론 이제 물난리가 나는 거는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가 올 때는 좀 와줘야 되겠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 많은 장마라는 단어, 이제는 비가 오더라도 마치 언제부턴가 스콜이라고 하죠. 그냥 한번 쫙 들이붓고 말고 그게 일상화가 됐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장마답게 비가 오네요. 물론 병원은 비가 이렇게 장마처럼 오게 되면은 유비무환, 환자가 없이 한가하죠. 아침에 새벽 5시 좀 넘어서 나갈 때는 길이 한가해서 운전하는데 꽤 재미있었는데 이 시간대는 좀 사람이 많겠죠. 아침 뉴스를 이렇게 신문을 화장실에서 응가하면서 이게 보다 보면은 기쁜 일, 슬픈 일, 한심한 일, 답답한 일, 의구스러운 일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재미났었던 것이 조진웅이라고 하는 배우, 요즘 안성기하고 사냥이라고 하는 영화 개봉 중에 있죠. 근데 평해보게 되게 되면은 진짜 안성기, 또 손현주, 조진웅, 현제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믿을만해 하는 그런 배우들을 이용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내용은 굉장히 좀 허술한가 봐요. 평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 조진웅이라고 하는 배우가 부산에서 연극 무대를 쓰다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메인 무대로 옮겨오면서 뭘 하나 아버지한테 가지고 왔대요. 이름. 지금 쓰고 있는 조진웅이라고 하는 진한 남자. 아버지 이름이래요. 내가 너는 하다 가져갈 게 없어. 이름까지 가져가냐 정도 하고 들어오고 왔다는데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조진웅이라고 하는 배우가 한 번 더 다시 보이게 되는데 아버지 이름을 빌려오고 나니 칭찬과 어떤 자기 연기에 대한 호평 있으면은 좋고 또 뿌듯하지만 그 이전에 누군가가 자기의 연기를 욕을 하고 악평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이 되는 거라서 자기가 더 긴장을 하고 더 분발을 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참 멋진 말 아닐까 싶어요. 그런 아들을 둔 사람. 부모는 결국은 자식이 커가는 모습에 자기 인생, 자기 삶의 가치를 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저께 술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박병호 선수 요즘 이제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나 이 친구는 정신이 없구나. 야, 저 정도 정신머리로 뭘 하느냐. 이게 동양적인 사고방식. 내가 못하니까 내려가서 내가 다시 한번 으쌰으쌰해서 올라오겠습니다. 아우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싼 몸값이었는데 이거밖에 못했으니까 내가 좀 내려가 있겠습니다. 글쎄, 이건 참 순진한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 싶은 게요. 버티기 위해서 악을 쓰고 김현수나 이대호 참 멋진 친구들 아니에요. 누가 자리를 무대를 깔아주거나 박수를 쳐주기 전에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악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류로 나가겠다고. 비가 오면서 그런 거 자꾸 끊기네요. 오늘은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분도 없네. 하여튼 지금 김현수와 박병호를 보게 되게 되면 시작은 화려했고 하나는 초라했지만 한 사람은 토가 나올 정도로 달렸고 한 사람은 마이너리그에 대한 자기가 실력이 지금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프로라고 하는 세상은 아마를 벗어난 프로라고 하는 세상이라면은 1부 리그든 2부 리그든 그 차이가 물론 분명히 나겠지만은 그 차이가 생각한 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2부에 내려가 있는 친구, 마이너에 있는 친구들은 메이저에 올라가기 위해서 엘자님 반갑습니다. 더 진짜로 거품을 물고 악을 쓰고 할 텐데 거기에서 다시 살아서 올라올 수 있을까? 박병호가 마이너리그 지금 내려간 것은 또 두 분이 같이 계시는구나. 전 따로 다니세요. 엘자님, 용성님, 그 세상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인데 왜 두 사람은 항상 다 같이 다니는 거야? 박병호는 내 생각에는 계속 참 큰 실수를 했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등을 떼밀고서는 몽둥이 들고 진짜 목에 칼이 들어있더라도 마이너리그는 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메이저리그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진짜로 볼보이가 되면서 욕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박병호는 메이저리그를 지켰어야지 마이너 내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혹시 회사가 집 아닐까? 그래요. 또 길면 너무 막힌다. 큰일 났다. 청계산자락으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어저께 의미 있는 글을 하나 본 적이 있고 또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게 있었는데, 당뇨에 대해서 제가 글을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전 세계에서 당뇨로 인해서 사망하는 숫자가 2013년 보고에 의하게 되면 6초에 1명꼴로 당뇨가 원인으로 사망을 한대요. 굉장한 거죠. 현재 단일 질환으로서 사망률 1위는 당뇨가 사망률 1위, 전체 그 사망률의 48%가 당뇨와 관계가 된다고 하니까 사망자의 반은 당뇨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 정도의 대단한 숫자죠. 근데 이게 이 당뇨는 사실 당뇨 자체보다는 합병증과의 싸움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당뇨에 대한 통계, 경희대학교에서 내는 그 보고를 보니까 30대 이전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30대 사망률에서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 사망률보다 9배가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40대로 넘어오게 되게 되면 많이 현격하게 낮아서 3배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50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일반 그 사망률보다 당뇨가 있을 경우에 사망률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콩나물 아침에 좀 과하지 않나요? 그 50대 이후에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더 줄어드는 이유는 관리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 당뇨에 의한 관리를 더 신경을 쓰게 되는 룰이 높아지게 되고, 또 닥터 말을 좀 잘 듣죠. 근데 문제는 30대 이전에는 당뇨로 진단을 붙여준다 하더라도 에이 뭐 어때 설마 이걸로, 저 같은 경우도 30대 이전에 진단을 붙인 환자들 중에 한 달 치약을 들어서 한 달 다음 달 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1년 뒤에 오기도 하고 2년 뒤에 오기도 하고 참 아껴서 잘 드시더라고요. 증상이 없으니까.
문제는 당뇨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내당증이에요. 100에서 120 사이로 그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 이 내당증은 아직은 당뇨로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 약을 처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당뇨인하고 똑같게 돼요. 사실 당뇨 식단, 당뇨식, 애자님, 믿습니다를 그냥 이 비읍자를 디귿으로 바꾸세요. 믿습니다. 믿어야죠. 뭐냐? 나를, 아니, 제가 아니라 본인들을. 관리가 이루어지고 하게 된다면 당뇨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전에는 당뇨식단이나 당뇨생활요법이나 당뇨 이런 걸 붙였는데 사실 저는 그 단어를 싫어하고 이렇게 바꿔요. 건강식, 건강식단, 건강생활 패턴. 당뇨가 아닌 사람들도 당뇨인의 그 생활 패턴을 한다고 해서 나쁜 거 없어요. 그래서 한 보고에 이해하게 되게 되면은 어느 집에 당뇨인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건강하다 나오기도 해요. 오히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관리가 잘 되게 되면 오히려 평균 수명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타이트하게 자기 자신을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물론 조건은 있어요. 혈당이 낮게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혈당 관리가 되지 않게 된다면 세포 노화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게 되죠. 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 30대 이전에 당뇨로 진단을 받고 나게 되면 사망률이 일반 다른 사망률이 8배, 9배가 높아요. 거의. 성도숙중을 다시 당뇨 얘기하다가 왜 생뚱맞은 성도숙중이냐 하시겠지만은 성도숙중이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주 목적. 첫 번째는 아이가 그 나이에 맞지 않는 그 사회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회화나 우울증의 발병률이 높다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성 질환들이 더 어린 나이에 올 발병률,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언제 여기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어떤 특별하게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은 사실 치료하지 말자고 해도 치료를 해요. 당연히 열이 나거나 어디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손 밑에 가시만 들어가 있어도 당장 병원 가서 나 좀 아파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게 되지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밖으로 보이는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사 체크를 해보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병원이 드라큘라도 아닌데 매일 와서 핏배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스스로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애자님하고 용수 형님하고 셋이 떠드는 것 같다. 아니 저만.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가? 이렇게 안 들어오시지? 지금까지 맥시멈 많이 한 게 이제 38번 하고 했었었는데 이거 참 언제 세 자릿수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제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밖으로 보이는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애자님 저 밑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미워요 했는데 미워하지 말고 믿어주는 거 이뻐해 주세요. 미워하게 되면 미운 놈은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건 그냥 괜한 소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게 되면 제가 본인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 오늘 너무 늦겠는데 9시 반에 중국에서 심천에서 환자 들어오기로 했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중국에서 환자 들어오네요. 예전에는 좀 그래도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이 뚝 끊겨버렸어요. 금년들은 그래도 미국에서 오는 환자들이 조금 몇 분이 됐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어 버렸네요. 6, 7, 8월 이때는 국위선양을 좀 해야 하고 외화벌이를 좀 해야지 1년 먹고 사는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을 제 목표가 한 1000명만 등록을 해서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어떤 웹진도 한번 해보고 싶고, 교육도 해보고 싶고, 식단이나 조리교실도 해보고 싶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조금만 알고 있으면 참 즐겁고 재미난 질환이거든요. 오히려
내 몸을 내가 깨워주는 병 중에 하나니까요. 30대 이전에 사망률이 9배, 40대 이전에 3배. 하지만 50대가 넘어서부터는 오히려 평균 일반적인 다른 사망률 원인에 비해서 0.8, 뭐 이제 0.7 이렇게 오히려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든다. 의미가 있는, 근데 이게 사실 이 보고는 병에 대해서 그 자기네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당뇨인들이 아니라 관리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수치가 될 수는 없어요. 용 선생, 숭아리가 없어서 좀 실수를 한가? 아니면 속 시원한가? 용 선생도 하고 병원 와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일수록 어떤 자기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또 맹신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뇨에 대한 그 자료를 찾아서 보게 된 것도 성저수증 친구들 강의 자료 만들다가 이제 보게 된 건데, 성저수증 아이들 10대가 문제가 아니죠.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성저수증인데 모르고 넘어가서 10대 때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게 되면 당시에 성저수증이었을 가능성이 있네요 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생겨요. 이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당장에 대한 어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주 치료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길이 너무 막힌데 큰일 났는데 이거. 주 치료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심에는 당뇨가 들어갑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근데 이게 서로 단어는 다르더라도 결국은 한 부류로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당뇨만 있는 경우, 고혈압만 있는 경우, 고지혈증만 있는 경우, 그때는 위험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 수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고혈압 같은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당뇨가 딱 같이 동반이 됐을 경우에는 같은 고지혈증이라 하더라도 치료하는 수치 기준이 더 타이트해지게 되고, 고혈압도 더 그 기준 수치가 낮아지게 돼요. 그 이유는 서로 합쳐졌을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혈류의 속도와 혈관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당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혈당은 그냥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같이 그냥 가시가 날카롭게 있어요. 그 뭐지? 왜 우리 바다에서 뭐라고 하죠? 성게 껍질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가 더 날카롭고 불규칙적인 것이 굴러다녀요. 고지혈증이 있는 거는 이제 기름기가 묻은 그런 호수관을 생각합니다. 끈적 호수관. 끈적끈적해서 혈관에 들러붙어 있는데, 거기에 지방은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게 잘하잖아요. 거기에 혈당이 있으면 혈당이 더 꽂히기가 좋겠죠. 혈관이 무슨 무쇠도 아니고 세멘트도 아닌데, 혈관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약한 것이에요. 잘 찢어집니다. 기름기가 있는 곳에 날카로운 창이 갖다 꽂히고, 거기에 이제 고혈압이 있게 되게 되면은 강하게 펌핑질까지, 강하게 약하게 강약 무슨 리듬 타듯이 하게 된다면 혈관이 터질 염려가 이제 더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젊을수록 이제 이런 합병증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게 되는 거는, 노인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장에서 먼 곳으로 보내는 피를 짜주는 힘이 약해집니다. 같은 혈압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에 낮춰주는 기준 수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60, 70세 이상에서는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보내주게 되는 이유는 먼 곳까지 피를 못 보니까 그렇거든요. 하지만 젊을수록 심장이 강한 것이라서 쫙 하고 한 번에 피 짜주는 게 강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혈관에 대한 부담과 터질 수 있는 염려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내가 자각 증상은 없지만은 응급실에서 보게 되는 이유가 많고, 우리가 흔히 그 얘기 하잖아요. 야, 잘 가! 하고서 저녁 때 우리 같이 술 한잔 잘 했는데 아침에 문제가 되는 경우.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하루아침에 안녕. 그러면, 평상시에 지병도 없고 건강, 지병이 없었던 게 아니라 몰랐던 거죠. 지병이 없고 건강했는데 그게 갑자기 사망한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사실, 우리가 살 맞는다고 하나?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드물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가장 청계산 자락으로 돌아서 가다 보니 끊기네. 예상했어요. 여기가 산이 깊어서 그런지 전혀 끊기더라고요. 용 선생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은 작은 수치에도 조금 더 긴장을 해서 손해볼 게 없어요. 내당증이라고 하는 거, 나는 혈당이 100에서 120 사이이기 때문에 아직은 당뇨 아니야. 맞아요. 아직 당뇨를 아닌 것을 우리가 내당증이라고 하고, 당뇨로 가는 그 문에 고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딱 잡고 있어요. 응? 근데 합병증, 응? 내당증에서도 당뇨와 거의 유사하게 오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난 문을 잡고 있어. 근데 문은 아직 안 열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선 치더라도 이 문에 전류가 통해. 그러면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으나 안에서 잡고 있으나 감전되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당증인 분들도 아직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지 않았다는 치더라도 약을 안 먹고 있어도 나는 당뇨입니다 생각을 하셔도 나쁠 거 없어요. 이게 또 당뇨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나는 그래도 혈압은 괜찮아. 너 저혈압이 오게 돼요. 네, 김종국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가끔가다 이제 병원에서 이해시키기 굉장히 힘든 게 저혈압이에요. 저혈압이 이해시키기 힘든 건, 자, 첫 번째, 나는 고혈압이야 하시는 분들, 고혈압이어도 저혈압이 옵니다. 나는 한 번도 혈압 갖고 문제된 적이 없어. 병원 가서 정상 혈압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 뚝 떨어지는 저혈압은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집은 내력이, 우리 엄마도 저혈압이시고 대부분 혈압이 좀 낮네요. 오히려 이분들이 안전해요. 기준 혈압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증폭이 크진 않아요. 다만 병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지 삶의 질적으로는 약도 없고 굉장히 힘드시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얘기하면서 왜 저혈압 얘기하냐. 고혈압만 계속 있지 않거든. 저혈압이 동반된 고혈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축기와 이완기 그 혈압의 차이가 커지게 되게 되면 그만큼 혈관이 터질 염려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혈액 순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밖에서 많이 땀 흘리고 뛰고 갑자기 뭐 하는 것은, 현정님 반갑습니다. 아까 보니까 속초에 계신 것 같던데. 어르신들은 그래도 운동을 할 때 있어서 갑자기 과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예,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젊은 분들이 좀 준비나 어떤 마무리 운동 없이 급한 운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땀을 뻘뻘 흘리고, 야, 내가 이겨야 돼, 네가 이겨야 하고 자기와 어떤 육체적인 싸움을 하는 경우들도 흔히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 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사망률이 평상시 그것이 없는 분들보다 한 9배 이상 높게 되는 것이죠. 내당증이 있거나 당뇨 또 이제 혈압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 혈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자, 내가 조기 축구에서 확 뛰었어요. 그럼 다른 분들 나가가지고, 야, 아침에 우리 어디 가가지고 해장국 한 그릇 먹고 해야지 라고 그분들이 이제 식당으로 가고 나면 혼자 운동장 한 2바퀴를 터덜 걸으세요. 내 몸한테 나 이제 운전 다 했어 하고서 시켜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려면은, 요즘은 좀 좋아져서 그런 게 없겠죠. 프리젠테이션을 하려고 하면 프로젝터 쏘다가 갑자기 떡 끄게 되면 그 전구가 펑 터지곤 했었어요. 예열에 헛돌려서 바람을 해가지고 좀 식힌 게 꺼야지만 했지.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인들을 땀 뻘뻘 흘리고 얼굴 시뻘게 정도로 뛰고서는
주저앉아서, 야, 갈증나. 여기 맥주에다가 사이다 좀 섞어가지고, 우리 그 골프장 가면 흔히 그러잖아, 원두모에. 그 흡수가 아주 좋거든, 아주 시원하고. 그렇게 찬 거 딱 들이게, 시원해. 하게 되면 펑 터질 염도가 높아져. 전날 저녁을 먹고, 소주 하면서 삼겹살에, 하기에, 하고서는, 내일 봐, 잘 들어가. 하고 집에 들어와서 못 깨는 것도 경우는, 알코올을 먹게 되게 되면 혈액순환이 순간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거꾸로 바꿔 이제 수분이 고갈되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다고 해가지고 10대, 20대, 30대, 10대 고혈압 환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120이 안 넘어.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20, 30대 되시는 젊은 분들은 최소한도 1년에 2번에서 4번 이상은 혈당을 재고, 시간 날 때, 틈날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병원, 한 군데 딱 잡으세요. 요즘은 어느 병원 가든지 간에 다 커피도 있고, 막 그 서비스 좋잖아요? 놀러 가서, 아직 젊으신 분들은, 거의 간호사들이나 누가 이제 좀 친해지고, 혈압 재고, 혈당 재고, 안 아파서 간다고 해서 병원에서 너 왜 왔니? 이거 안 하거든요. 그래봤자 뭐, 한 2,000원? 친해지게 되게 되면 그것도 안 받아요. 그리고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쉬다 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야, 홍순아, 반가. 야, 너네 회사에서 뭐 중국에 저 모발, 어저께 우리 김 실장 8시 넘어서 퇴근하는 것 같더라. 오늘 심천에서 중국에서 환자가 한 분 오는데 큰일 났다. 길이 막혀가지고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30대 40대 됐다 해서 나는 괜찮아 안심하지 마시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가지고 대학병원 가는 분들은 바보예요. 대화도 불가능한 곳에서 만약에 개인 병원에서 뭔가를 해서 합병증이 생기고 당신을 내가 어떻게 케어하기 힘듭니다 하게 되면 가는 곳이 대학병원인 것이지, 그러한 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관리받는 것은 바보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자꾸 측정을 해서 자기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 두세요. 나는 그럼 흥순이 너는 원리가 IT 엄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보이는구나 하면 어떡해. 젊으신 분들이 어정쩡한 숫자와 이제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다시 뭐 중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30대, 40대 이전에 그 당뇨가 있을 경우 사망률이 9배 이상 올라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 무슨 덕분에 좀 탈출구 좀 찾자. 병원도 불경기가 심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서 조금 환자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은 의사로서 욕심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가 사실 너무 투약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안타까움, 아쉬움도 있고, 교과서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당뇨가 가장 관리가 잘 되는 병원 중에 대표적인 게 경희대하고 한림대, 그 두 곳에 박영설 교수님도 그랬고, 갑자기 한림대 유 교수님이 두 분 다 정년 퇴직하셨죠. 그분들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투약 위주보다는 당뇨의 그 근원적인 개념을 환자들분들한테도 많이 논의하고, 당뇨 교실도 하고, 이 당뇨 교실이라고 하는 게 그냥 피상적인 어떤 당뇨 환자분들을 모아놓고 먹을 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개인적인 진료들을 하셨던 분들로 제가 알고 있어서 존경을 합니다. 창환아 반갑다. 창환이야 뭐 워낙 건강한 아이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이도 있고. 창환이 요즘 골프 많이 치나 보대. 아이고, 비가 끊임없이 오네요. 오늘은 당뇨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길이 너무 막히네.
지금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심천에서 한정을 했는데 큰일 났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아침에 잠시 어디서 본 게 누군가 올린 것 중에 이제 메디치 효과.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서로 간에 그 네트워크처럼 연결되는 학문의 발달 아주 좋아요. 멋있는 얘기죠. 과거에는 한우물을 파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근데 한우물을 판다 해서 한우물을 파게 되면 물이 안 나오게 되면 너무 깊이 파 들어가서 다시 올라오지도 못하고 경호 장애 무덤이 된다. 한우물을 파서 물이 안 나오게 되면 옆으로 뚫어라.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아프리카 메디치 효과에서 그 예를 들어 나온 것인데, 사실 메디치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화학에 대해서 사실 저기 누구야 모나리자도 화학적인 게 상당히 많죠. 빛에 대한 광학적인 과학도 들어가 있게 되고, 단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스케치를 한 그런 작품이 아니죠. 어저께 메디치 효과에 대한 것을 논의하면서 나온 게, 아프리카의 한 호텔에서,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한 건축가에게 건물을 져댈 것을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60년대였었나봐요. 60년, 70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쓰지 않는 건물을 희망을 했대요. 근데 평균 온도 40도가 넘어가는 곳에서 에어컨 없이 백화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안에 상품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건축가는 생물학자가 이제 흰개미가 자기 집을 짓는 그러한 아이디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거기에 착안해서 건물을 졌대요. 흰개미는 보통 한 2m, 3m의 그 개미집을 짓게 되는데, 이 개미집을 구멍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아래 땅 지표면은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찬 기운이 이제 있게 되니까, 이 지표면의 찬 기운이 이 구멍을 통해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연 순환이 되는 것이죠. 밑에서 찬 공기 올라오고. 그러니까 백화점에다가 구멍을 많이 뚫어놨대요. 위에서 수직공 구멍을. 그리고 밑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에 있는 찬 기온이 건물 전체를 도는 거죠. 그래서 한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24도 이하로 유지가 돼. 그러니까 에어컨 없이. 이제 그거 갖다 이제 메디치 효과, 건축학과 생물학, 또 이 생물학, 결국 이제 생물학도 그냥 생물학이 아니라 이 개미가 가지고 있었던 건축학이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연결된 것은 메디치 효과. 어느 하나에 국한되기보다는 좀 전에 제가 이제 당뇨에 대해서 논의했었던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뇨라고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당뇨 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근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좀 종합적인 소견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비 계속 오고,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올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거의 30분 넘게 오늘 방송을 했네요. 길이 막히는 바람에. 너무 또 길어지게 되게 되면 지겹잖아요. 그죠?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소풍 가는 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